댓글팀 얘기가 이제 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도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여론 관리팀이 있었다,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장해찬 전 하고 최고가 막 얘기를 했고 얘기하고. 뭐 법적으로 하려면 해라. 아주 꿀잼 뭔가 각인데요. 증거가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꿀잼 있고. 각인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두 개의 댓글팀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 한동훈 김건희 여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본인이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오해를 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동훈 당시 의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댓글팀이 네,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장해찬은 뭔 소리냐. 김건희 댓글팀은 없는데 네가 댓글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 마치 김건희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네가 오해한 거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은 둘 다 궁금합니다. 김건희 댓글팀이 있었는지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는지 지금 그냥 장해찬이 나와서 무슨 뭐 관전평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둘 다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럼요. 만약 댓글팀이 있었다면 네. 이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텐데 하나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여론 조작에 직접 뛰어든 거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드루킹 특검 때 보세요. 당시 김경수 지사를 그 포털 업무방해로 유죄 처벌을 했어요.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판결문에 보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히 죄질이 나쁜 범죄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럼 그렇다 치고 그래서 뭐가 범죄냐라고 했더니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였어요. 댓글을 달았다는 거, 댓글팀에 와서 댓글 달았다는 거 자체가. 그렇다면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를 올감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댓글팀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외곽에 있었다고 하니까 법무부 외곽에 사인이 했었다고 하더라도 포털 업무방해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큰 문제네요.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해찬이랑 한번 제대로 싸우세요. 법적 조치도 다 하고. 그 바로바로 법적 조치 하던데 이건 바로바로 또 법적 조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용진 기자도 그렇고 뉴스아이킥에도 그렇고 법적 조치 빨리빨리 해보라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쪽에 만약 진짜로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정농단이죠. 그거는 국정농단이지. 바로. 아니 대통령이 댓글팀을 운영했어도 직권남용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고 포털 업무방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그런 걸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자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아니 당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 간에 뭘 중재를 하고 뭐 둘이 전화 통화 한번 해봐라. 우리는 동지였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수하고 깐 거예요. 내 살을 내주더라도 한동훈 선수가 대표가 되는 건 그것만 맞겠다.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일단 그걸 막아야 된다.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됐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를 보면은 마치 정무수석 느낌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을 화해시키기 위해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보이고 오히려 그 당시에 정무수석은 이관섭 정무수석은 이 누구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서 물러나라 그랬었죠. 정무수석은 물러나라고 하고 뭐 굿캅 배드캅이야? 역할 나눴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관섭은 만나서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물러나겠죠. 그때. 그래서 그것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까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픈했잖아. 그때. 그때도 이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면은 역정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이 정말 경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경로의 통치지. 이것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그러니까 은근히 전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전화 좀 해주세요. 뭐야? 이게 무슨 뭐 연애? 사랑 싸움 하시나요? 그냥 궁중암투예요. 궁중암투다. 사실 노선상 뭐가 다릅니까? 검찰 이용해서 통치하려고 하고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또는 술 먹는 한동훈이다. 그 세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한 몸처럼 움직였다. 동지래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동지 사선을 넘어온 동지 아닙니까? 근데 원래 배신은 동지가 배신했을 때 훨씬 더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그렇죠. 더 충격이 크죠. 훨씬 더 충격이 크고 얼얼해요. 왜냐하면 잡힌 게 많거든요. 원래 검사들이 나 또 이렇게 범죄자들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애를 다지거든요. 너도 범죄자, 나도 그렇네. 범죄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예.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12시 넘으면 술 못 먹게 하던 시절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있었잖아요. 네. 예, 90년대 초반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저는 그때는 참나. 술 마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몰래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술집에 가서 같이 술 먹으면 전후회가 돈독해지거든. 아, 그런 거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런 거 뭐 딴짓하고 막 이런 예, 같이. 예.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라고 해야 되니까 접대원이 나오는 이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하면 또 우애가 돈독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네. 범죄를 공유했을 때 그런 동지애가 있는 거죠. 2018년, 2019년 이때 네. 소위 징계를 받니 안 받니 뭐 이럴 때 부산에 가 계신 한동훈 당시 부산 네. 고검 검사와 손준성 그다음에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 예. 셋이서 카톡방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한동훈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있는 대검 부장들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랑 왜 한 카톡방에서 고발 사주 전날 60장씩 사진 보내고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연결되는 그 동지애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이 내 뒤통수를 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사과를 한 해 만에 국민 눈높이 얘기 나오고 그 전에 뭐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리 앙뚜아네트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열이 받았던 건데 사생활이 난잡한. 그게 떠오르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그런 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노할 수밖에 없는 거. 단두대에 내 목을 걸겠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에 목이 잘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목을 단두대에 걸겠다는 거야? 김경률 통해서 지금 대리화법으로 얘기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열이 받는 거죠. 여튼 예.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한동훈 선수는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야기하겠다라는 네. 건데 저렇게 폭주하기 시작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막기 어렵다. 한동훈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고. 다만 네. 단기전에서는 저런 개싸움에서는 정말 내 팔을 내주더라도 내 살을 내주더라도 내 뼈를 지키겠다. 한동훈만은 막겠다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지면 정말 본격적으로 레임덕인 거고요. 지면 네임덕이고 예. 이겨도 근데 장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단기전에서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럼요. 내상을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이건 잔매도 아니고 큰 매거든요. 그렇죠. 예. 따져봐야 된다.